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진단명들 있죠.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진단명. 이 진단명들 중에 가장 합의금이 많이 나오는 진단명들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진단에 해당하신다면요, 꼭 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한 명 아니라 여러 명 전문가를 통해서요, 자기가 받아야 될 피해가 얼마인지,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대략 예상 판결금이 얼마인지, 만약에 소송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받아야 될 합의금이 얼마인지 꼭 비교하고 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진단명이요,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동료가 발생했다면요, 이거는 무조건 연구장애입니다. 30대 기준에 일용 근로자더라도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십자인대 파열이 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손해액을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진단명은 척추의 골절입니다. 제가 말하는 척추의 골절이라는 거는 등, 허리 쪽이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찌그러졌다는 거죠. 흔히 진단명에서는 압박골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형이 생겨요. 왜냐? 척추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한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휘는 변형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형 정도에 따라서 이게 영구장애냐 아니면 한시장애냐,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영구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수술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척추의 찌그러진 정도가 20%에서 25%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영구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척추의 이 장애율 자체는요, 요추 같은 경우에, 흉요부 같은 경우에 32%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율 자체도 상실률이 높습니다. 노동력 상실률이. 그래서 만약에 척추 골절이 됐다라고 하면요, 그냥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됐는데 만약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핀을 박고 멀쩡하게 이제 붙으면 다행이에요. 물론 핀을 박고 나서 뼈가 붙었지만 만약에 뭐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 아니면 손목이 잘 안 움직인다,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영구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뼈가 골절됐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안 붙는 겁니다. 뼈가 안 붙는 증상을 이 불류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류압이 발생했을 때도 대략 15%, 20%,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는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류압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영구장애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절됐다, 근데 걷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뼈가 완전히 붙었는지, 아니면은 불류압 상태인지, 아니면은 뼈는 붙었는데 삐뚤하게 붙었다, 부정유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긋나게 붙었다,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손해배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진단명이 척수 손상, 뇌 손상, 중추신경이 손상된 겁니다. 중추신경이 손상되면요, 일반 다른 데 다친 것보다요, 회복이 엄청 더디거나 아예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이 간병인이 필요하고요, 간병인이 필요하면은 이 간병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물론 앞에서 말한 진단명들은요, 장애 부분만 계산해서 앞으로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장애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되지만, 이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간병인이 1인 필요하다라면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기준이 한 달에 한 4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1년만 돼도 5천만 원이고 10년이면 6억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30년이면 18억인 거고, 거기에 위자료, 그리고 일실수익,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은 10억, 2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 뭐 손가락이 절단됐다, 손목이 절단됐다, 아니면은 뭐 골절이 너무 심하게 돼서 하지를 절단해야 된다, 아니면 눈이 실명됐다,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몇 가지 진단명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치신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험사한테 맡겨놓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다쳤기 때문에 얼마를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 합의를 한다면 부분을 꼭 전문가들을 통해서 금액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요,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산해드린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치료나 재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지만, 저희한테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신체 감정 자료라든지 아니면 부유장애 진단서 자료,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요약해서 정리해서 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드리든 아니면 문서로 작성해서 계산을 해드리든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교통사고가 나서요, 그냥 보험사하고 합의해야 될 사건도 있고요, 절대 그냥 합의하면 안 될 사건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이런 사건들은 구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올바른 판단하셔가지고 손해보는 일 절대 없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